오늘 말씀드릴 부분은 그냥 오리엔테이션 말씀드릴게요. 가볍게. 그래서 그 군무원 정보사회론 어떤 거 주로 나오는지, 그리고 최근에 3개년 뭐 나왔었는지, 그리고 어떤 거 공부하시면 되는지를 말씀을 드려볼 테니까 한번 약간 들어보시고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물어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혹시 처음 준비하시는 분, 그 약간 뭐라고 해야 되지? 준비해야 되는 영역이 조금 달라가지고, 네, 그래서 보통은 미리 뭐 준비하셨던 분들도 계시고 아닌 분들도 계시는데, 뭐 그냥 오늘은 전반적으로 어떤 거 나오는지 말씀드릴게요. 자, 군무원 정보사회론의 특징은요, 보통 이게 정보란 무엇인가부터 시작해가지고요. 정보란 뭐냐? 그리고 그거에 대한 이론이 뭐가 있냐? 그리고 그 이론을 누가 말했냐까지가 이제 한 덩어리고요. 그 다음에 정보가 왜 1차 산업혁명부터 4차 산업혁명까지 이렇게 바뀐 거는 얘기 들으신 적 있잖아요. 그래서 1차에서 2차에서 무슨 변화가 있고, 2차에서 3차로 가는 게 무슨 변화가 있고, 3차에서 4차로 가는 게 무슨 변화가 있거든요. 근데 저희가 주로 봐야 되는 건 3차에서 4차로 넘어가는 영역이고요. 3차는 보통 그 컴퓨터나 뭐 정보, 뭐 기술 이런 영역이랑 연결되는 거라면 4차에는 거기에 지능이란 단어가 붙어요. 그래서 인공지능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요즘에는 그 뭐 정보화진흥원 이랬던 국가기관 이름도 지능정보사회진흥원으로 바뀌고 막 이런 식으로 흐름이 바뀌었어요, 지금. 그리고 그 뭐라고 그래야 되지? 그러니까 군대 같은 경우에도 뭐 거의 국방부가 됐든 뭐 삼군이 됐든지 간에 그런 4차 산업혁명의 분위기에 맞춰서 이제 그런 군대도 바뀌어가고 있는 거에 대해서 좀 이렇게 공부하시는 거에 밑바탕으로 여기서 이제 나오는 얘기들 보시면 괜찮고요. 어쨌든 그래서 그렇게 3차 산업혁명에서 4차 산업혁명으로 넘어가게 되면서 사회가 바뀔 거잖아요. 특히나 그 사회가 바뀌는 과정에서 기여했던 부분이 코로나예요. 코로나 때문에 비대면이 갑자기 확 많아졌잖아요. 그래서 왜냐면 이건 이제는 비대면이라는 게 선택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우리 한 2년 반 정도는 의무적으로 했었잖아요. 그래서 우리 이것도 계속 끼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비대면으로 하는 과정에서 빨라진 속도 때문에 더 가속화된 어떤 기술의 변화들이 있어요. 특히 인공지능 파트가 좀 그래요. 그래서 전에는 그 정도까지 아니었는데 이제 사람들이 만나지는 못하는데 물건도 팔아야 되고 일도 해야 되니까 그것 때문에 좀 그런 플랫폼이나 이제 이런 것들이 훨씬 발전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에 대한 부분으로 사회 변화 말씀드릴 건데, 사회 변화는 진짜 간단해요. 뭐냐면 그냥 쉽게 말씀드리자면 정치, 경제, 사회, 문화예요. 이렇게 네 가지로 봐서 이제 정치 파트에서는 전자정부, 그 다음에 사회 파트에서는 조금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예를 들어 뭐 플랫폼이 뭐 여러 가지가 나왔다거나, 뭐 예를 들어 뭐 무슨 가파 같은 그런 플랫폼 기업들이 많아졌다거나 이런 얘기들 주로 나오게 돼 있고, 그 다음에 경제 같은 경우에 이제 기업이랑 연결을 해가지고 이제 보통은 오프라인 경제 많았는데 이제 온라인 경제로 많이 되는 거 있잖아요. 왜 우리 오프라인에서 물건 사는 것보다 온라인으로 주문 많이 하죠. 이제 그런 거에 관련되어 있는 걸 얘기 나오는 거. 그다음 마지막으로 이제 문화 파트에서는 이제 뭐 메타버스나 뭐 내지는 뭐 인공지능과 관련된 뭐 빅데이터, 머신러닝, 딥러닝 이런 얘기랑 이제 연결되면서 사회가 어떻게 변하게 되는지에 대한 부분 아마 배우게 되실 거고요. 그 다음에 커뮤니케이션 같은 경우에는 온라인이랑 오프라인 두 개 구분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 오프라인 같은 경우는 이렇게 면대면으로 말하는 게 이제 전제였다면, 그 다음에는 이제 쓰는 거 문자로 금속 활자나 뭐 이런 거 만들어졌던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컴퓨터 이렇게 되면서 그게 결국에 미디어거든요. 미디어가 결국에 매체라고 보통 번역을 하는 건데, 그 매체라는 것 자체가 뭐랄까 좀 어쨌든 중간에 연결해주는 연결해주는 장치잖아요. 근데 그 장치가 예전에는 그냥 오프라인 같은 경우에는 그냥 뭐 공기, 뭐 내지는 종이, 뭐 내지는 그림 이런 거였다면, 이제는 이제 컴퓨터 안으로 들어간 탈문자로 가서 하이퍼텍스트로 넘어가게 되는데, 그 하이퍼텍스트로 넘어가게 되는 과정에서 이제 뭐 컴퓨터의 역사나 컴퓨터의 발달이나 뭐 이런 것들도 이제 얘기 나오게 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커뮤니케이션은 저런 지점이 있고, 저기 안에서 그거 있잖아요. 그 온라인상에서의 자아가 있고 오프라인에서의 자아가 있잖아요. 근데 자아는 여러 가지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그럴 때 특히 사이버 안에서의 어떤 자아 같은 거 이제 연구하거나 내지는 공부하거나 이렇게 되는 부분 좀 있는 거, 그거 이제 살펴보시면 되는 영역이고요. 어쨌든 그렇게 정보가 뭔지, 그거에 관련 이론이 뭔지, 그것 때문에 사회가 변한 거에 뭔지, 그리고 그 변하게 되는 과정에서 커뮤니케이션 장치가 뭔지까지 공부를 하면은 보통 그 다음에 나오게 되는 건 이슈인데, 이슈는 어쨌든 좋지 않은 거를 보통 얘기하거든요. 왜 우리 그렇잖아요. 막 좋은 얘기를 어머 그거 너무 좋았어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다, 예를 들어 막
야, 쟤 뭐 사고 쳤대. 뭐 이렇게 하는 게 훨씬 더 빨리 퍼지거든요. 근데 그런 과정에서 주로 많이 일어나게 되는 정보사회 이슈는 요즘 같은 경우는 해킹이에요. 해킹이랑 랜섬웨어, 그 다음에 뭐 디지털 포렌식 이렇게 가게 되는 사이버 범죄 있잖아요. N번방 같은 거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거 컴퓨터 없었으면 그런 쓰레기들 못 나와요. 그러니까 그게 왜 일어나게 됐는지, 그리고 그거 관련되어 있는 걸로 사람들한테 이슈는 뭐가 있는지. 그래서 저기 요 파트에서는 어떻게 보면 전체적으로 다 배우게 되는 영역이 좀 있는 건데, 뭐 비트코인 얘기도 나오고요. 이쪽 파트 이슈는 그 다음에 뭐 개인정보 얘기도 나오고, 그 다음 뭐 해킹이나 보이스피싱 같은 얘기도 나오고, 이렇게 사회가 변화하게 되면서 그것 때문에 일어났던 문제점들을 위주로 조금 배우게 되실 거예요. 흐름은 아시겠죠? 저는 흐름이 조금 중요한 사람이거든요. 왜냐면 흐름을 못 잡으면 공부하다가 모르는 게 나왔을 때 이게 어디서 나왔던 거지 연결이 안 되면 이건 의미가 없어요. 약간 버블 같은 거예요. 버블을 막 많이 이렇게 해놓으면 이렇게 툭툭 잘못 건드리면 터트려요. 그러니까 그러면 안 되니까 전반적으로 흐름을 쭉 가져가시는 걸 계속 제가 말씀드리면서 여기 안에 있는 것들을 이렇게 좀 잡아가는 것들 그거 연습 좀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그거 이제 이론 때는 그거 주로 많이 말씀드릴 거고, 그래서 그 이슈가 끝나고 나면 뭐가 나오냐면 이제 컴퓨터와 정보기술이라고 그래가지고 요즘에 저 파트가 출제가 많이 돼요. 그래서 요즘에는 컴퓨터 전공하신 분들이 조금 유리한 구석이 있어요. 어떤 면에서. 근데 그건 상관은 없어. 왜냐하면 어차피 컴퓨터 정보 기술이 막 딥하게 들어가는 게 아니고요. 이건 뭐냐를 물어보는 거거든요. 지금 요거 나온 거 요거 뭐예요? 이렇게 물어보는 문제가 대부분 나오고, 그게 그러니까 what is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how to가 나오는 경우는 잘 없어요. 그것까지. 왜냐면 그거는 군무원 정보집에 알 필요가 없어요. 들어가서 배우질 않으니까, 쓰질 않으니까. 그래서 어쨌든 뭐 그런 영역으로 해서 컴퓨터는 컴퓨터의 역사, 그다음 컴퓨터 안에 일어나는 뭐 네트워크, 거기까지가 이제 기존에 많이 나왔던 거라면, 그 다음에 이제 지능정보사회라고 요즘 사회 말씀드렸었잖아요. 그래서 그거와 관련되어 있는 걸 인공지능 얘기 넘어가게 되면서 이제 머신러닝이나 딥러닝이나 빅데이터나 뭐 이런 거 다루게 되는 것들, 그게 이제 뭔지 이렇게 설명드리는 부분으로 크게 이렇게 나눠지는데 올해는 거의 다 나오긴 했어요. 본래 요 앞에 제가 아까 여기서 정보란 무엇인가 이런 거 말씀드린 거 있잖아요. 저게 올해는 하나도 안 나왔어요. 올해는 저거 안 나오고, 그 다음에 이론이랑 변화랑 이런 것들 나왔는데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걸 안 할 수는 없거든요. 군무원 시험을 어떻게 내는지 여쭤보니까 문제 내는 사람들이 이제 교수들한테 이제 부탁을 하잖아요. 이제 그래서 문제를 이렇게 25개씩 이렇게 하거든요. 사지선다로. 그래서 세 세트를 만든대요. 그래서 그 중에 군무원이 됐든 누가 됐든 제가 누가 잡는지 모르겠는데 그 세 세트 중에 하나 그냥 잡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어느 파트가 많이 나올지 몰라요. 사실은. 그래서 이 파트를 다 하긴 해야 되는데 이걸 다 하게 되면 양이 너무 많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남해에서 뭐 고기가 잡혔다고 태평양을 다 뒤질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요런 사회적인 흐름에서는 요런 것들이 출제가 된다라는 흐름으로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면, 거기서 본인들이 공부를 좀 하시다가 이건 여기서 더 나올 것 같은데 라고 얘기하면 저한테 이제 물어봐 주시거나 이거 어떻게 생각하냐고. 그럼 저도 예를 들어 빠뜨린 게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럼 이제 요거는 요런 맥락에서 나올 수 있고 요거는 조금 너무 간 것 같다. 이렇게 제가 조금 필터링을 해드리면 어지간히 맞는 것 같긴 해요. 근데 뭐 그거는 뭐 어쨌든 세 세트 중에 하나를 꼽게 되는 거여가지고 잘 보세요. 여기는 사회학이에요. 이쪽 정보사회 이론은 사회학이랑 미디어 쪽 공부해. 뭐 신방과나 이런 데서 미디어 이론 같은 거 있잖아요. 이제 그런 거 연구하시는 분들 이론이 나오는 거고, 사회변화 같은 경우에도 사회학이랑 뭐 신문방송학이랑 뭐 문헌정보학이랑 이런 얘기들 좀 나오고, 그 다음에 커뮤니케이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문자가 뭐냐, 어떻게 전달되냐 이런 거 나오는 거니까 이런 신문방송학이나 문헌정보학이나 뭐 이런 것들 좀 나오고, 그 다음에 요거 같은 경우는 조금 영역이 많은데 여기선 법학이 들어가요. 그래서 예를 들어 뭐 정보 사회와 관련된 데이터 3법이라거나 뭐 내지는 지능정보와 기본법이라거나 이런 법의 가벼운 정도에 나오거든요. 그걸 막 이렇게 풀리 다 외우실 필요는 없고 그냥 요런 법학까지 들어가는 거고, 이제 여기서 이제 컴퓨터 공학이나 내지는 전산학 파트가 들어가게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서 대략 뭐 한 5개, 6개 학문이 이렇게 얇고 넓게 이렇게 좀 펼쳐져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일단 우리가 이론 공부하실 때는 그 앞에서부터 끝까지 쭉 이렇게 스캔하시면서 내가 몰랐던 부분들 있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 좀 이렇게 채워간다고 생각하시면서 좀 넓게 공부하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이거는 어느 책 하나가 딱 있는 과목이 아니어가지고 저도 지금 오늘 책 이렇게 갖고 들어왔는데 예를 들어 이런 책들이 읽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런 책들 많이 읽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이제 왜냐하면 어느 만큼 알고 계신지 제가 모르니까, 어떤 분들은 아예 뭐 모르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뭐 어느 정도 아시는 분들도 있고, 이게 편차가 생각보다 심해가지고
이제 그거 관련돼 있는 걸로 흐름이 어떻게 가져가게 되는지 좀 보시면 괜찮고요. 어쨌든 그래서 올해는 이렇게 뭐 전반적으로 다 출제됐다. 근데 이제 정보가 뭔지에 대한 부분은 빠졌다까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올해 많이 나왔던 거는 이론이라 하면 이론 이름 아니면 학자 두 개. 요거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컴퓨터. 뭐 컴퓨터의 역사라거나 뭐 내지는 뭐 그죠? 7급 같은 경우에는 뭐 인공지능 중에서 딥러닝 중에서 많이 나오게 되는 일들 뭐 이런 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왜 우리 이렇게 왜 뭐 로그인하거나 뭐 가입하려고 그럴 때 사진 이렇게 있고 이렇게 아홉 칸으로 나눠져 가지고 뭐 여기서 신호등이 있는 거 고르세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제 그게 원리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 걔를 클릭했을 때 그거를 알아보는 애가 컴퓨터 안에 있는 거고, 걔가 어떻게 알아보는지에 대한 부분 한 줄짜리만 외우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그냥 이거 정보사회론 같은 경우 공부해 놓으시면 그냥 사회 돌아가는 거나 뭐 이런 것들은 아마 좀 전에 비해 좀 많이 알게 되시는 가능성이 높죠. 그리고 제 생각엔 이거 좀 하시는 게 좋은 게, 지금 저도 면접 준비하잖아요. 여기 계신 분들 다 정보직 준비하실 거 아니에요. 정보직 준비하는 사람들 어차피 이 내용 알아야 돼요. 면접할 때 봐요. 보니까 물어보는 거 보니까 뭐 예를 들어 뭐 5G나 AI를 통해서 뭐 AI 같은 4차 산업혁명 기술로 뭐 군에서 어떻게 적용할지 얘기해 보세요. 뭐 이런 게 문제예요. 앞에서 그거 물어보면 얘기해야 되잖아요. 그럼 보통은 정의, 예시, 그 다음에 어떻게 쓰이는지 이렇게 세 가지 보통 얘기하면 되거든요. 예를 들어 빅데이터를 갖고 어떻게 할 거냐 그러면 빅데이터란 무엇인데 이건 어떻게 나눠지는 거고 이거에 대한 대표적인 예시는 뭐고 군에서 이런 식으로 적용할 수 있다. 뭐 이런 식의 흐름으로 가져가면 1분 정도는 답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거기 있는 분들이 뭐 논문 쓰고 막 이렇게 그런 거 다 외우고 이런 거 필요한 건 아니고 그냥 이게 뭔지 아는 거 있잖아요. 여기서는 이게 뭔지 모르면 틀려요. 무조건 찍어야 돼요. 그래서 그냥 사회적인 전반적인 흐름을 쭉 보면서 특히 이제 컴퓨터 쪽이나 뭐 내지는 뭐 그죠? 뭐 사회학이나 이런 쪽 얘기하니까 아마 훨씬 똑똑해지시는 영역들은 있을 거예요. 어쨌든 이 컴퓨터 정보기술 말씀드리다 그렇게 됐고, 정보사회 변화는 이거 늘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코로나 처음 시작했을 때 뭐가 나왔냐면 비대면 교육 같은 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블렌디드 러닝이라는 게 있거든요. 블렌디드 러닝은 이를테면 뭐냐면 블렌드라는 게 섞는다는 뜻이잖아요. 커피 원두 블렌드한 거는 싱글 오리진 아니고 여러 개 섞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그 섞은 거 그러면 뭘 섞었냐를 가지고 생각을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블렌디드 러닝이라고 그러면 뭘 섞었겠구나 하는 명칭이 있잖아요. 그럼 두 개 섞을 게 뭐가 있겠어요? 온라인이랑 오프라인이지. 그럼 예를 들어 그러면 온라인은 이런 식으로 하고 오프라인은 어떤 식으로 하는지 그 요소만 아시면 돼요. 근데 그 문제로 나오더라고요. 그런 걸 아거나 내지는 요건 조금 한 4년 전, 3년 전 정도에 나왔던 거는 미네르바 대학이라는 대학이 있거든요. 근데 그 미네르바 대학이 뭐냐면 캠퍼스가 없어요. 그리고 온라인으로만 하는 학교예요. 근데 그 학교가 어떤 사람들은 하버드보다 들어가기 어렵다고 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전공이 막 이렇게 대학교 있는 그런 종합대학의 전공이 아니고 그냥 딱 요즘 진짜 하는 과목들만 하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 뭐 인공지능이나 뭐 내지는 이런 것들을 주로 가르치는 학교인데, 뭐 그런 학교도 되게 우리 오프라인에서 그냥 있는 대학이나 이런 데는 다르잖아요. 예를 들어 그런 거 이제 문제로 나오는 거죠. 그런 걸 하거나 왜 요즘에는 뭐 오프라인으로 배우는 것도 있지만 자기가 찾지 않는 이상 주어지는 게 없는 사회 아닙니까? 그러니까 요즘에는 온라인 강의로 되어 있는 것들 중에서 좋은 플랫폼들은 사람들이 거기서 공부 되게 많이 하거든요. 대표적인 게 K-MOOC라는 건데 그 MOOC가 온라인 대학 강의예요. 그래서 그냥 대학 중 일부 계약이 되어 있는 대학들의 강의를 그냥 동영상으로 녹화를 해서 그냥 여기에 올려요. 그래서 오늘 가시면 K-MOOC 한번 검색해 보시고 4차 산업혁명이라는 단어를 검색어에 치시면 강의가 한 몇천 개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미리미리 지금 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기존에 있었던 우리 대학을 가야 돼, 뭐 어느 대학을 다녀 뭐 이런 거 사실 이제 필요 없잖아요. 별로 필요 없거든요. 그러니까 시험 보시는 입장에서는. 왜냐하면 뭐 학벌을 보고 뽑는 것도 아니고 어느 학교 다니는지 몰라. 이거 블라인드로 보거든요. 면접은. 그러니까 필기만 잘 보시면 돼요. 일단 필기 잘 보는데 이제 물론 대학교 다니면서 있었던 뭐 프로젝트나 뭐 내지는 그때 뭘 공부했다거나 이런 것들은 물론 자기소개나 뭐 내지는 면접 보실 때 얘기할 수 있죠. 그러니까 그 시간이 헛되다는 걸 얘기하는 건 아닌데, 예를 들어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그런 거 별로 상관없고 출발점 거기서 거기거든요. 정보사회론은 그리고 뭐가 있냐면 이건 정보사회학과라는 과가 별로 없어요. 저 사회학과 나왔거든요. 근데 사회학과에서 정보사회학 별로 안 가르쳐요.
왜냐면 이거 너무 요즘 얘기여가지고 보통 교수가 되려면 박사학위를 딴 다음에 10년은 돼야 교수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전에 이런 류의 전공을 한 사람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거는 뭐 누가 더 알고 누가 덜 알고 이런 거 별로 없어요. 이해 가세요? 무슨 말인지? 왜 국가정보학도 좀 비슷할 텐데? 예를 들어 군사학과 나온 사람 별로 없거든요. 그럼 거기서 다 도찐 개찐이에요. 그냥 때려 외우면 되는 거예요. 그거는 요령 있게. 근데 이제 밸런스 이제 기본적으로 좀 맞춰가셔야 되는 부분은 있으니까 이제 뭐 그런 것들은 이제 좀 뭐 공부하시면서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그냥 사회 변화에 대한 부분은 아시면 좋아요. 이거 모르면 진짜 할아버지 돼요. 그러니까 이런 거 그냥 이거 공부하시면서 뭐 신문도 보고 책도 좀 읽고 요즘 뭐 이렇게 되더라 이런 거 많잖아요. 그런 거에서 기술적인 영역이나 이제 그러니까 이게 그런 거죠. 그러니까 정보 사회론이라고 치면 정보에 대한 부분을 알아야 되고 이것 때문에 사회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알아야 되고 이거에 대한 이론적인 부분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이 세 개랑 그냥 꽂으시면 돼요. 이제 그 맥락으로 이제 말씀드리는 영역들이 있을 테니까 이제 그거 이제 저랑 같이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론 숙지 및 문제풀이 기술의 중요성인데 뭐 사실 뭐 이건 하나만 한 얘기일 수도 있거든요. 근데 뭐가 있냐면 제가 이게 저는 수업한 지 그래도 몇 년 됐을 거 아니에요. 정보사회론. 근데 기본적으로 이론서를 기본적으로 보시면서 따라가면서 구글링을 좀 많이 하셔야 되거든요. 이거는 제 과목은 제가 공부하는 거 스타일 자체가 그렇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 과목의 특성이 좀 그렇기도 하고 약간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미리 말씀드리면 이런 거예요. 저는 제가 책을 몇 권 준비해서 여러분 요거 다 읽으시면 여기서 다 나와 이렇게 말 못해요. 그런 거 기대하시는 거면 드랍하셔도 돼요. 상관없어요. 근데 뭐가 있을 수 있냐면 어떤 걸 봤을 때 아 이거 좀 찾아가지고 아 이런 것도 있고 저런 것도 있구나라고 이렇게 확장해 나가시는 분들 있잖아요. 저 그런 분들은 진짜 붙일 자신 있어요. 그리고 이게 뭐가 있냐면 저도 지금 면접 준비하는 거 좀 지금 저쪽에서 돕고 있는데 보면 찾아서 했던 사람들이 말을 잘해요. 왜 그러냐면 자기 머릿속에 질문이 뭐 답이 있겠어요? 그거에 대한 걸 해본 적이 없는데 그리고 이건 면접 처음 보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좀 약간 자기주도적으로 찾아가지고 딱 답안을 만들어서 뭘 해야 되는데 그냥 답안을 주세요. 약간 이런 느낌인 거예요. 그러면 그거는 꼬리 질문 들어왔을 때 개작살 나요. 그러니까 그거는 좀 안 하시니 그래서 많이 찾아보시는 분들이 이겨요. 이거는. 그러니까 그 부분은 미리 말씀드릴게요. 저는 제 이론서만 가지고는 이거 커버 안 돼요. 절대로 안 돼요. 그리고 그거는 제 생각에는 책 한 권으로는 안 될 거예요. 어떤 거든지 간에. 그래서 제가 오늘 갖고 온 책 이따 소개해 드릴게요. 요게 이제 밑바탕으로 깔려 있으면 되게 유리하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론은 이제 그런 방식으로 한 바퀴 돌리시고 그 다음에 문제풀이 얘기하는 건데 제가 문제 푸는 거 기술자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론도 이론인데 왜 이거는 주관식이 아니잖아요. 이 시험은. 그러면 문제에서 뭘 물어보는지를 알면 내가 이걸 아는지 모르는지를 일단 파악할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전체적인 그 7개 단원 중에서 무조건 하나에 꽂힐 테니까. 그러고 난 다음에 그게 알면 무조건 푸는 거예요. 아리까리하면 일단 지우긴 해야 되잖아요. 죽어도 아닌 건 제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선지에서 이렇게 보면 그런 게 되게 많아요. 생각보다 문제 풀 때 생각이 되게 많더라고요. 사람들이. 근데 어쨌든 물어보고 싶은 건 핵심 단어 2개고 그 단어를 둘러싸고 있는 말들에서 팩트 체크는 안 해도 되는 지점이 있는데 혹시 이게 맞을까? 뭐 이러면서 시간을 너무 오래 쓰는 거예요. 근데 정보사회로는 25분 문제인데 25분에 푸셔야 되거든요. 그럼 문제를 읽고 답을 고르는데 1분 안에 끝나야 돼요. 근데 실전에 가면 그거보다 더 빨라야 돼요. 그러니까 뭐가 있냐면 모르는 문제는 빨리 제끼고 그 다음에 내가 아는 문제는 빨리 풀고 아리까리한 문제는 빨리 지어서 확률을 높여야 되잖아요. 그 민첩성이 의외로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안 되신 분들이 많아요. 근데 고등학교 이후 때는 그 객관식 풀 일이 잘 없잖아요. 대부분 뭐 저만 해도 뭐 저는 물론 대학교 졸업한 지 엄청 오래됐지만 막 시험 문제가 무슨 1970년대 한국 사회 변동에 대해서 논하시오 뭐 이러고 3장짜리 주는데 객관식은 저는 훈련 안 돼 있었거든요. 그때는 대학교 때는 접할 일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게 어떨 수가 있어요. 저는 처음에 이해가 안 갔어요. 아니 이걸 물어보는 문제인데 왜 이걸 붙잡고 이게 긴지 아닌지 고민하고 있지? 약간 이 생각이 들었다가 생각해보니까 고등학교 이후에 객관식에 대한 훈련이 돼 있을 일이 별로 없는 거예요. 생각보다 사람들이. 그래서 그거 훈련 저랑 아마 같이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에선 이걸 물어보는 건데 이걸 물어보는 거는 저 사람이 나한테 어떤 걸 아는지 모르는지 체크하는 걸 테니
그 영역에서 이거는 그 파트가 아니니까 지우세요. 이렇게 하면 왜 1 더하기 1이 2라서 답이기도 하지만 1, 3, 4가 아니어서 2라고 쓸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맥락을 조금 같이 알고 가시면 조금 유리하실 수도 있거든요. 근데 뭐 그냥 시험 보신 분들이 저랑 코드가 맞으셨던 분들은 다른 과목에서도 많이 써먹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 문제 푸는 방법을. 그러니까 한번 그거 따라와 보시면 아마 괜찮을 거예요. 예, 그래서 그런 맥락으로 좀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어쨌든 이번 시험은 막 되게 어려운 문제가 많았다거나 이렇다기보다는 제가 그 게시판에 올려놨는데 되게 느끼한 문제가 많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제 표현인데 그냥 A는 B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알면 쓰는 거고 모르면 뭐 이렇게 노력하는 거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 문장들이 약간 이건 이런데 어떻게 생각해? 뭐 이런 식의 느낌인 거예요. 그리고 뭐지 이거? 그러니까 그동안 나왔던 톤은 아니에요.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무조건 세 세트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내년에 뭐가 나올지 몰라요. 어떤 톤에만 나올지 몰라요. 그래서 뭐 이후에 어떻게 나올지에 대한 부분을 최대한 같이 준비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나오거든요. 이게 요번에 나온 거예요. 요번에 얘네들이 나왔는데 이건 지금 제가 9급이랑 7급이랑 둘 다 섞었어요. 대충 어떤 건지만 말씀드릴게요. 정보사회 이론이라는 거에 기술 결정론이라는 이론이 있어요. 기술이 왕이다요, 그냥. 기술이 모든 걸 결정했다는 거야. 그러면 반대로는 사회가 뭐 사회 구조론이라고 그래가지고 아예 기술이 훌륭한 걸 알겠는데 기술 때문에 사회가 바뀐 거 아니지. 본래 그 사회는 있었는데 돈 많이 벌려고 기술 발전시킨 거 아니야. 이렇게 보면 이제 사회 구조론. 그러니까 이거는 이 두 개를 분류하는 걸 대시면 돼요. 이건 얘를 물어보는 거기도 하지만 공부하실 때 중요한 건 뭐냐면 얘가 무조건 짝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기술결정론의 반대급부에 있는 게 있어요. 그렇게 두 개를 페어로 같이 갖고 가시는 거예요. 그럼 거기서 핵심 단어를 잡아요. 그러면 끝. 다음으로 넘어가고 다음으로 넘어가고 이렇게 가시면 돼요. 단절론이니까 끊겼잖아요. 그럼 당연히 연속론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얘네 둘이 짝이에요. 그래서 이거 공부하시면 되고 그다음에 사회적 상호작용론은 말 그대로 사회에서 뭔가 상호작용을 한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 단어는 올해 처음 나왔어요. 근데 이 단어 같은 경우에는 이게 1번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문제 1번 말고 뭐 17번인가에 선지 1번이었는데 이 말을 처음 놓는 이유는 그냥 문제 내는 사람이 야, 너 이거 처음 듣지? 이렇게 하게 하려고 낸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처음 보는 단어 나왔을 때는 이건 내가 처음 보는데 라고 그러고 2, 3, 4를 보시면 돼요. 2, 3, 4 무조건 내가 아는 단어를 내는 거예요. 무조건. 그래서 1번을 어렵게 내는 이유가 그것 때문에 그런 건데 예를 들어 이것도 문제 푸는 기술 중에 하나일 수 있는데 저는 제가 문제 낸다고 치면 저는 1번부터 5번까지 제일 어려운 문제만 낼 거예요. 왜냐면 거기서 예를 들어 이거 어떡하지? 예를 들어 이게 바보짓 하고 있으면은 뒤에 시간 모자라가지고 쉬운 문제 다 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기술 같은 게 있거든요. 약간. 근데 우리가 또 생각보다 고집들이 강하셔가지고 1번을 풀지 않으면 2번으로 넘어가지 않겠어. 뭐 이런 사람 되게 많아요. 근데 저는 좀 개인적으로 그런 거 좀 잘 모르겠어서 하여튼 뭐 하시면서 그런 거 보시면 좋겠는데 뭐 이 단어는 뭐 새로 나오는 단어였다 요거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정보사회 이론학자는 슌베터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건 제가 말씀은 드린 적이 있는데 출제는 처음 됐어요. 이론서에 있는 사람인데 출제는 처음 됐고 제 생각에 나올 가능성은 별로 없는데 저 단어가 나오니 저 사람이 창조적 파괴라는 말을 했대요. 그럼 예를 들어 요즘에 맨날 혁신 그러잖아요. 그냥 그것 때문에 나온 거예요. 요즘 나오는 워딩에 제일 맞는 학자. 그 다음에 다니엘 벨이랑 토플러는 그냥 여기 완전 그냥 터줏대감. 왜냐면 이 사람들이 시작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은 되게 크리에이티브한 의견을 얘기한 사람은 아니지만 이 사람에서 시작을 했으니까 이 사람 얘기를 안 하고는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 어정쩡하게 낼 사람이 없으면 이 사람을 내게 돼 있어요. 무조건. 그래서 다니엘 벨은 탈산업사회의 도래 뭐 이런 책 썼고 그 다음에 엘빈 토플러는 제3의 물결 뭐 이런 책 썼거든요. 근데 이거 다른 데 가가지고 제가 감명 깊게 읽은 책은 제3의 물결입니다. 그러면 아마 되게 웃을 거예요. 왜냐면 너무 옛날 책이라 그래요. 그러나 어쨌든 역사적으로 좀 의미 있는 거 있잖아요. 예를 들어 심리학으로 보자면 프로이드의 이론은 다 깨졌거든요. 왜냐면 뭐 융이나 이후 사람들 학자들이 막 다 작살냈으니까. 그치만 프로이드는 공부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 얘가 시작이니까. 그런 느낌으로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부르디에는 이 사람 이번에 처음 나왔는데 제가 수업 시간에 얘기한 적이 있고 구별짓기라는 거 얘기하면서 예를 내가 난 남들과 달라 이거 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사회의 사람들은 내가 남들과 달라지기 위해 뭔 짓을 한다 이거예요. 근데 이걸로 보시면 내가 남들과 다르다는 걸 표현하기 위해서 우린 요즘 뭘 하죠?
인스타그램을 하죠. 그러니까 이건 요즘 일어나고 있는 현상을 학문적으로 그냥 연결시킨 거예요. 얘는. 그래서 따봉충들이 맨날 뭐 무슨 신라호텔 가가지고 망고빙수 먹고 이렇게 하는 게 저 한 번 먹으러 갔었는데 아무도 먹는 사람이 없었어요. 사진을 한 500장씩 찍던데요. 그 상황을. 그러니까 예를 들어 그거는 그런 거죠. 그러니까 내가 자 봤니? 나는 오후 2시에 망고빙수를 먹고 있어. 이걸 보여주면서 얻는 게 있으니까 그럴 거 아니에요? 그걸 이제 학자적으로 풀어준 거. 얘는. 그냥 카스텔은 제가 연결되어 있는 정보자본주의라는 단어랑 붙였었는데 이 사람은 그냥 네트워크에 대한 내용 얘기한 건데요. 정보사회로는요. 네트워크가 되게 중요해요. 왜 그러냐면 인터넷이 없었으면 정보사회가 안 됐어요. 왜냐면 인터넷이 있으니까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가지고 뭔가 시작된 거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그래서 뭐 이베이에서 주문도 하고 뭐 페이스북도 하고 뭐 이러는 걸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관련되는 학자. 그 다음에 공론장이라는 단어 하버마스라는 사람이 말했는데 막 딥하게 나온 건 아니고 그냥 요 단어가 하나 나오면서 전자적 공론장이라는 말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공론장 그냥 다 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공공할 때 공, 의논할 때 논, 그럼 장은 운동장 할 때 장. 다 같이 얘기할 수 있는 공간. 그냥 그 얘기인데 전자민주주의라는 게 생기게 되면서 이제 이건 전에 비해 좀 더 나아졌거든요. 옛날 같으면 찍소리 못하던 것들이 요즘에는 뭐예요? 인터넷에서 악플 달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물론 그거 굉장히 이제 극단적인 예시지만 어쨌든 자기의 의견을 표시할 만한 공간이 요즘 다 있거든요. 온라인은. 그게 온라인 카페가 될 수도 있고 뭐 무슨 게시판이 될 수도 있고 뭐 그렇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내용이고 감시사회는 그냥 그 프라이버시라는 개념이 요즘 되게 이렇게 좀 중요해지잖아요. 왜냐면 너무 해킹이 쉬워지기도 하고 다른 사람이 날 계속 쳐다볼 수도 있고 이러니까. 그래서 감시사회라는 사람은 앤서니 기든스가 얘기한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미셸 푸코 같은 사람이 얘기한 것도 있는데 그건 그냥 붙이시면 돼요. 그래서 뭐 그런 게 이제 학자 얘기. 그다음에 세 번째 정보사회 변화는 그냥 아까 말씀드렸던 거랑 되게 비슷해요. 4차 산업혁명 지금 우리는 핵심이에요. 이건 무조건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건 나중에 면접을 보실 때도 4차 산업혁명의 흐름에 발맞춰라고 시작하는 단어를 쓰시면서 머리에 생각을 하라고 저는 그 얘기 하거든요. 그러니까 4차 산업혁명이라는 단어랑 지능정보사회라는 단어 두 개가 요즘 핵심이에요. 요즘 사회가 그렇게 바뀌었어. 그래서 그 얘기 이제 나오는 게 요거. 그 다음에 고용과 노동의 변화 같은 경우에는 뭐 그런 거죠. 요즘에는 재택근무 많이 하잖아요. 예전에는 재택근무라는 단어를 하면 대부분 재택근무, 연령 무관, 뭐 극대화의 수익 이런 거야. 이건 다 뭐예요? 다 피싱이잖아요, 이거. 그러니까 재택근무라는 단어가 효용이 없었거든요. 근데 코로나가 거치면서 재택근무 의미가 생긴 거야. 이제 뭐 그런 걸 하거나 뭐 이런 거에 관련된 얘기 나왔었고, 그다음 국가정보화 정책은 우리나라가 이렇게 정책적으로 국가정보와 관련돼 있는 걸 정부에서 뭔가를 했거든요. 그거 이제 물어보는 거 문제 나왔었고, 그다음에 플랫폼 기업과 경제 같은 경우에는 플랫폼이 왜 우리 그런 거 다 플랫폼이에요. 뭐 무슨 구글 뭐 네이버 뭐 이런 거 다 플랫폼이거든요. 검색 사이트라는 검색을 할 수 있는 플랫폼이잖아요. 뭐 그다음에 뭐 카카오 뭐 그건 SNS 그건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라고 그래가지고 사람들끼리 뭔가 소셜하게 연결하고 거기서 뭐 의사소통도 하고 뭐 구입도 하고 거기에 미디어도 있고 막 이렇게 되는 거 그런 거 다 플랫폼이라고 하거든요. 그거 관련되어 있는 거 나온 거 얘는 그 얘기고요. 그다음에 전자정보 아까 말씀드렸고 온라인 마켓은 우리 그냥 오프라인에서 물건 사는 거 말고 그 G마켓에서 사는 거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거 관련된 게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지 이런 거 얘기고 뭐 C세대라고 그래가지고 요즘 뭐 세대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이제 그거 얘기 나온 거고 그 다음에 문화제국주의, 뭐 세포화 사회 이런 얘기인데 세포화 사회랑 감시사회가 본래 연결돼가지고 같이 나왔었어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이제 집단지성. 집단지성은 위키피디아 아시죠? 다 같이 모여가지고 시키지 않는데 그걸 다 올리고 있잖아요. 그게 왜 그게 그렇게 되냐에 대한 부분 얘기하면서 저게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지 누가 처음 얘기했는지 블라블라인데 요번에 나왔던 건 누가 말했는지예요. 그래서 저 무슨 생물학자가 말했거든요. 힐튼이라는 사람이 말했는데 그 힐턴이 얘기한 거 그거 나왔고 그 다음에 사이버 공간의 자아는 요번에 나왔던 문제는 사이버 공간의 자아는 하나다 뭐 이런 거 있죠. 사이버 공간의 자아가 하나입니까? 그럴 리가 없죠. 그죠? 네, 그거 이제 그거 문제 나왔어요. 그러니까 터무니없이 쉬운 게 나오기도 해요. 그러니까 그런 거 이제 빨리빨리 맞추시고 넘어가셔야지. 그런 거는. 그죠? 그 다음에 뭐 웹캐스팅, 디지털 미디어 뭐 이런 거 나왔고 그 다음에 5번에는 정보 극화. 그래서 정보가 어느 쪽으로 너무 이렇게 뭐랄까? 몰리는 거? 그래서 저거로 관련되어 있는 건 뭐 필터 버블이나 뭐 에코 체인버 효과라고 그래가지고 왜 내가 보는 것만 계속 보는 거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태극기 부대만 보면 태극기 부대만 알고리즘을 뜨고 뭐 아니면 뭐 무슨 뭐 뉴진스만 보면 뉴진스만 뜨고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이를테면. 그러면 거기 안에 갇힐 수밖에 없잖아요.
그럼 사람을 편협하게 만들죠. 근데 그게 나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메커니즘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알고리즘 때문에. 그건 문제잖아요. 그게 정보사회 이슈예요, 저게. 그러니까 뭐 저런 걸 하거나. 대신 기본소득은 뭐냐면 요즘에는 뭐 20대 분들도 그렇고 30대 분들도 그렇고 그 기타 연령대도 다 마찬가지인데 고용이 너무 어려운 거야. 고용 되기도 너무 어렵고 그 다음에 사람도 너무 없고 그렇게 돼서 이제 기본적으로 그리고 저거는 인공지능이 사람들을 대체하잖아요. 불편하면 불편할수록 대체하거든요. 대표적인 게 뭐냐면 그 요즘에는 분양되는 아파트 상가에 그 거의 공실이 많거든요. 왜냐하면 들어간 비용은 너무 월세 너무 비싸고 거기서 얼마나 수익이 나올지도 모르겠고 이게 겐토가 안 나오니까 그래서 요즘에는 아파트 상가에 있는 그런 가게들의 3분의 1 이상이 제 장담하는데 다 무인이에요. 그 무인 아이스크림 가게 뭐 밀키트 뭐 이런 거 있죠. 다 그렇게 됐거든요. 그렇게 되면 옛날 같으면 직원으로 일했을 만한 사람들이 직업을 잃는 거잖아요. 그러면 기술 때문에 내가 직업을 잃은 거잖아요. 근데 그렇다고 내가 살아있는데 손가락 빨 수는 없잖아요. 근데 돈은 없는데 벌 수는 없는데 살아는 있어. 그러면 국가는 그거를 사람한테 줘야 되잖아. 안 그러면 큰일 날 텐데. 그게 기본소득이에요. 그래서 기본소득을 줘야 된다고. 이런 얘기들이 이제 나온 지가 좀 됐거든요. 저거 요번에 문제를 나왔었고, 그다음에 정보격차는 그냥 그거, 그 노인들이랑 왜 젊은 사람들이랑 되게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저희 엄마만 해도 예를 들어 패스트푸드점 가셨다가 직원이 뭐 예를 들어 한우 불고기 버거 세트요. 이랬더니 키오스크에서 샀어요. 뭐 이렇게 한 거예요. 키오스크 할 줄 모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되게 뭐랄까, 아니 노인네가 햄버거 세트 먹으려고 롯데리아 가는 줄 잘 없거든요. 근데 그 가가지고 그거 혼자서 먹고 오려고 그러다가 기분이 진짜 상한 거예요. 근데 그 기분이 상한 게 그냥 기분이 잠깐 나가는 이런 개념이 아니고 아 내가 진짜 도태되고 있구나 이런 느낌을 받는 거죠. 그런 사람들을 근데 그냥 죽으라고 할 수는 없잖아. 그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요즘같이 특히나 1인 가족이 훨씬 더 많아지는 상황에서 그러니까 저런 격차는 문제다 이런 거거든요. 이해 가시죠? 무슨 말인지? 예. 뭐 그런 게 이제 이런 게 이제 정보사회 이슈인 거죠. 그 다음에 6번은 컴퓨터 역사라고 그래가지고 뭐 애니악, 뭐 무슨 앨런 튜링, 뭐 존 노이만 이런 사람들의 컴퓨터 역사에서 되게 중요한 인물들이 몇 명 있어요. 이제 그거 얘기 나왔었고 안드로이드 휴머노이드 이건 뭔지 아시죠? 제가 오늘 오전에 제가 정확하게 프로그램 이름이 JTBC에서 한 스타 탄생인가 하는 프로그램이 최근에 했어요. 뭐냐면 그냥 연예인이 나오는데 얼굴을 인공지능으로 바꾸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약간 그 AI처럼 얼굴이 보이는 거야. 그런 게 로봇이면 여기에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결국에 나온 문제는 뭐냐면 로봇에 대한 문제가 나온 거예요. 로봇은 이제 나올 수 있거든요. 왜냐면 인공지능에서 로봇이 생각보다 중요해요. 그래서 그거 이제 구분할 수 있는 거 나왔습니다. 그거 챙겨보시면 되고요. 플랫폼 비즈니스는 여기랑 연결돼요. 그래서 배달민족 같은 거 있잖아요. 그래서 플랫폼 비즈니스의 특성이 뭐냐면 이게 두 문제 나왔었어요. 요번에. 그래서 요거는 좀 챙겨보시면 괜찮고 그 다음에 여기는 완전 생 그냥 컴퓨터. 프로토콜은 뭐 지네들끼리 약속이래요. 컴퓨터 안에서 이렇게 쥐직 뭐 예를 들면 빼빼빼빼 되는 그 약속들 있잖아요. 그거 관련된 용어 문제였고 패킷 스위칭도 마찬가지인데 사실 공교롭게도 이 두 개 같은 경우에는 옳지 않은 것은의 답이었거든요. 그래서 어쩌고 저쩌고는 패킷 스위칭이다 이랬는데 개풀 뜯어먹는 소리였어요. 틀린 말이었고 프로토콜도 마찬가지고 그런 식으로 썼었는데 이게 집중력이 좀 떨어질 때 보면은 막 개념이 한 바가지씩 나오는 것처럼 느껴지면 지치니까 아씨 뭐라는 거야 막 이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요거는 그거 좀 조심하시면 되는 문제예요. 그래서 쟤는 저거 알면 제낄 수도 있고 나머지를 알면 얘를 쓰셔도 괜찮고 뭐 그런 류의 문제로 나왔었고 알고리즘은 제 생각에 이제 나올 것 같아요. 이건 요번에 7급에서 나왔었는데 7급 9급은 좀 왔다 갔다 하거든요. 뭐 예를 들어 재작년에 7급에 나왔으면 올해 9급에 나오고 올해 9급에 나왔으면 내년에 7급에 조금 더 이렇게 딥하게 해서 나오고 이런 경우들이 있으니까 그거 좀 챙겨주시면 되겠습니다. 하여튼 이게 대충 정보사회론에서 어떤 전체적인 흐름이에요. 여기서 이제 뭐 더 들어가는 것들이 있어. 포스트 휴먼이나 뭐 이런 거 있어요. 그러니까 뭐 인간 이후에 대한 얘기로 막 학자들이 막 얘기한 거 이런 거 있는데 그거 이제 공부하시면서 조금 넣어드릴게요. 올해는 안 나왔어요. 근데 작년에 한 바가지씩 나왔죠.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게 그 맥락이라서 우리는 전반적으로 뭔지는 다 알고 가시는 게 안전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는데 이건 7급, 9급 합쳐져 있으니까 숫자는 안 맞을 거예요. 그냥 대충 7급, 9급 중에서 겹치는 문제도 있고 비슷한 영역도 있으니까 그건 별로 신경 쓰지 마시고 올해는 이거였고요. 올해는 그러니까 이론이랑 사회변화랑 컴퓨터가 많이 나온 거죠. 올해는 아마도 사회학과 교수나 내지는 뭐 인공지능 이런 거 관련되어 있는 교수나 아니면 컴퓨터학과 교수가 낸 것 같아요. 올해 잡은 거는. 그런 부분이 있고 올해는 오히려 좀 이쪽이 덜 나왔는데 이때 같은 경우 이때가 많이 나왔죠. 얘랑 얘가 많이 나왔잖아요. 이건 100% 사회학과 교수가 낸 거예요. 이거 같은 경우에. 그래서 이때는 그리고 이슈가 뭐 포스트 휴먼 이런 거에서도 많이 나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그거 많이 나왔었고 그러니까 이게 특징이 뭐냐면 작년, 재작년에 그러니까 올해랑 작년은 정보 안 나왔는데 이때는 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하긴 해야 돼요. 얘는. 제 생각에는 한 3개년보다는 한 4개년 정도 보시면 되거든요. 기출이. 근데 아시다시피 정보사회로는 기출 공개가 안 돼요. 보고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냥 전 보고 와요. 시험을 그냥 보고 오는데 뭐 외우지도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뭐 나왔는지 정도 알고 그냥 빵점 맞고 오는 거죠. 전 답은 뭔지 아니까. 근데 뭐 그런 상태인데 최근에는 이쪽은 별로 못 봤고 이쪽이 많이 있는 것 같은 흐름이니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뭐 전반적으로 보자면 여기랑 여긴 것 같아요. 뭐 어쨌든 중요한 건. 그러니까 정보 사회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부분 좀 보시면 괜찮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건 그냥 저 자랑하는 거니까 금방 넘어가도 될 것 같아요. 저는 못하는 분들을 잘 맞히게 만드는 사람은 아닌 것 같거든요. 근데 좀 하시는 분들을 점수로 확 올릴 자신은 있어요. 그래서 그냥 그 흐름을 그냥 보세요. 저는 좀 호불호가 좀 있는 스타일이어가지고 그냥 스타일 맞으면 같이 가시면 아마 점수는 괜찮게 나올 거고 왜냐하면 저는 그냥 제 상태가 되시면 된다고 생각해서 저 아는 얘기 다 하거든요. 그럼 제 상태로 가시면 어쨌든 떨어지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저는 좀 이렇게 공부하는 게 많고 막 이렇게 아장아장 이렇게 해드려야 되고 이러는 거면요. 그냥 저는 아빠가 아니니까 그걸 안 되겠다 뭐 이렇게 말씀드리는 정도로 하고 대신 뭐가 부족한지 어떻게 하실지에 대한 방법론을 물어보시는 거면 저는 아는 거 다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그거는 편하신 대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막 여러분 무조건 할 수 있습니다 뭐 이런 거 저는 몰라요. 아닐 수도 있으니까. 그러나 어떤 방법으로 했을 때 됐다라는 케이스는 아마 저는 좀 있을 거예요. 저는 사회학 전공했으니까 아닌 것들도 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정보사회론에서 제가 공부 안 했던 부분이라 막 저도 K무크 듣고 막 대학원도 다니고 이렇게 하면서 공부한 것들이 있는데 필요한 공부 같아요. 얘는. 그래서 그냥 이번 기회에 한번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 뭐 이 생각은 들었어요. 그냥 개인적으로. 자, 그래서 공부법. 공부법은 일단 이론서가 있고요. 이론서는 근데 아주 얇고 넓게 있는 책이에요. 그래서 거기서는 그걸 보시고 구글링을 한번 해보면서 요즘 신문 기사도 읽어보고 뭐 논문도 읽어보고 아주 대중적인 책들도 읽어보고 이렇게 하시면서 아는 걸 이렇게 늘리시는 과정을 꼭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 책이 이게 책 이름인데 이 책이거든요. 이 책? 이게 한국정보사회학회에서 기획한 책인데 그 지능정보사회라는 키워드를 주고 자기가 전공을 하고 있는 그 파트를 한 섹션씩 글을 써가지고 낸 거예요. 근데 이 책이 우리나라에서 지금 왕이에요. 제가 보기엔 정보사회론 쪽에서는. 이게 스탠다드예요. 근데 이게 쉽진 않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함수나 뭐 fx나 뭐 x 더하기 y 이런 거 나오는 거 다 안 봐도 돼요. 근데 그냥 개념은 다 아셔야 되거든요. 요거. 그래서 저는 제 이론서 보는 거랑 그다음에 지능정보사회 이해 보시는 거랑 그다음에 4차 산업혁명에 관련돼 있는 책으로 예를 들어 이거는 이 책 안 사셔도 돼요. 그냥 도서관 가셔가지고 4차 산업혁명이라고 돼 있는 책을 사시면 되는데 예를 들어 이 책은 저는 괜찮았어요. IT 좀 아는 사람이라는 책인데 이거는 도서관에서 먼저 빌려보세요. 예를 들어 이거 다 샀다가 별로면 근데 이거 지금 저기 있는 면접 준비하는 친구한테 빌린 건데 오늘 못 가져와가지고 이 책을 그래서 이 책을 다 샀어 그랬더니 이거 다 읽었으니까 붙었죠 뭐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는 건 많아진 것 같아요. 확실히. 근데 여기서 같은 경우에는 이를테면 그런 거 있잖아요. 뭐 페이스북에서 어떻게 하면 노출의 빈도가 강해지냐 뭐 이런 거 있죠. 그리고 누구의 글이 먼저 보이냐 뭐 이런 거. 왜 우리 페이스북 하면 알 수도 있는 사람 있잖아요. 그게 되는 원리가 있거든요. 그럼 페이스북이나 뭐 요즘엔 물론 페이스북이 메타라는 회사로 바뀌었지만 아무튼
그거의 원리는 페이스북의 성공 비결이기 때문에 어쨌든 알고 계시긴 하셔야 돼요. 왜냐면 그게 플랫폼이나 SNS의 기본적인 원리니까. 그러니까 뭐 그런 거 다 나와 있어요. 이거. 근데 요거의 단점은 외국 사람이 써가지고 약간 사고방식이 약간 다른 건 있을 수 있는데 어쨌든 그냥 가볍게 읽어보시기 좋은 책입니다. 그 다음에는 그냥 이런 류의 책들 있죠. 엄마. 잠깐만, 나 이거. 잠깐만. 나 또 사고 쳤다. 제가 꼭 이래요. 네. 이거는 무슨 말씀 드리고 싶은 거냐면, 얘는 뭐 상식사전인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4차 산업혁명, 이렇게 섹션이 하나 있으면 2페이지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라이트하게 이렇게 밑바닥 까시기 괜찮을 거예요. 얘는. 그래서 전 요거는 이제 지금 면접 준비하시는 분들도 이 책 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류의 책. 이거는 그냥 교수가 쉽게 쓴 거고, 그 다음에 이거는 그냥 그 기자가 쓴 거거든요. 경제신문 기자가. 근데 요거는 저거보다는 조금 원리가 있는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쟤는 조금 종류를 쭉 풀어가지고 이제 메뉴처럼 쭉쭉쭉 얘기해준 느낌에 가깝다면 요 책 같은 경우에는 요게 어떻게 돌아가는데요. 근데 이게 뭔데요. 약간 요런 느낌이 조금 더 있어서 아마 요거랑 저거랑 까시면 아마 밑바탕은 되실 거예요. 요걸 이렇게 보면서. 근데 읽다가 만약에 모르는 게 나오면 그냥 저한테 물어봐 주셔도 괜찮아요. 이게 필요한 건지. 왜 필요한데 내가 모를 수도 있고 필요 없는데 모를 수도 있으면 웬만하면 뭐 안 해도 되니까. 예. 그래서 그걸 고르실 수 있는 눈이 아직 없다 치면은 그거는 한번. 그러니까 이런 류의 책을 말씀드리는 거고 이 두 권이 아니더라도 어쨌든 이렇게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이야기를 좀 이렇게 해주는 얘기들이 나오면 그러면 좀 괜찮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요거 관련되어 있는 책은 결국 그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책들 많이 읽으세요. 근데 제가 그냥 권해드리는 거는 주로 뭐가 많냐면 웬만하면 회사에 재직 중인 사람이 쓴 책 말고요. 기자가 썼든가 아니면 교수가 썼든가. 근데 교수가 쓴 거 중에 논문 퍼다나는 거 말고 기자가 예를 들어 자기 학생이나 내지는 고등학생이나 뭐 이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쉽게 설명하겠다는 의도를 갖고 낸 책 있죠. 그걸 보시는 게 나을 거예요. 안 그러면 처음 보자마자 이게 뭐라는 거야. 왜냐면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논문 같은 책은 지능정보사회 이 책으로 충분해요. 이 책 되게 어렵거든요. 지능정보사회 이해. 근데 저게 이해가 저거 한 10번 읽을 거예요. 보통 때. 아마 시험 준비하시다 보면 한 10번 읽을 거거든요. 그러면 처음에는 진짜 이게 뭔 소리야 이러다가 나중에는 그치 이게 이런 얘기지. 이렇게 좀 조립이 되는 느낌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밑바탕을 좀 다른 걸로 깔아놓으시고 요거 가시면 이제 그러면 요 다음에는 다른 거 말씀드리기 제가 조금 수월해요. 그러니까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막 시험 전에 한 일주일 전에 저한테 질문을 했는데 이걸 몰라? 이런 느낌이 드는 질문을 하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그 전에 제 생각에는 올해 12월 안에 끝내세요. 세 달 가가지고 이렇게 준비하시는 걸로 가면 괜찮지 않을까 싶긴 한데 뭐 흐름은 그건 좀 뭐 개인 차도 있을 테니까 보셔야 될 것 같고 뭐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밑바탕 까시는 거 있고 한 가지 더 권해드리자면 요거는 일부만이긴 한데요. 그러니까 이것도 이런 스타일 책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사회탐구 가르치는 강사가 쓴 책인데 인문의 바다에 빠져라라고 해가지고 1권이에요. 2권 말고. 2권은 미술사고 1권인데 이거는 이 책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던 뭐 보드리아르나 뭐 미셸 푸코나 울리백이나 뭐 하버마스나 이런 류의 그냥 우리 사회를 지구에 있는 사회 있잖아요. 그런 사회가 어떤 시스템으로 돌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자기 생각을 이론으로 만들어서 전 세계에 나름대로 인정을 받아가지고 사람들이 모두 알고 있는 이론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이론을 모르면 그거 정도는 아셔야 돼요, 이제.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얘는 뒤쪽에 나오는 학자들 말고 앞쪽에 조금 있는 학자들 한 10명에서 20명 정도는 유용하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여건이 되시면 사시고 만약에 안 되시면 그냥 뭐 빌려서 보시든 뭐 그거는 뭐 마음대로 하시고요. 근데 저는 추천해요. 왜 그러냐면 이게 기본적으로 쓴 사람이 그 입시하는 강사다 보니까 말을 어렵게 써놓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핵심은 기본적으로 좀 잡아놓은 게 있고 예시도 있고 그래서 아마 그냥 인문학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이 아시면
이거는 뭐 똑똑해지는 느낌이 좀 있으니까 그거는 좀 챙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쨌든 지금 저도 면접 하는 사람들도 보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코로나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말을 많이 안 했나 봐요. 사람들이. 그게 뭐냐면 워딩이 너무 없어요. 단어가 없어. 말을 하는데. 그냥 좋았습니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좋았냐고. 왜 좋았냐고. 뭐가 좋았냐고. 이거 얘기하는데 이러는 거죠. 전에 비해 그게 진짜 심각해졌어요. 올해 극명해요. 전 작년에 제가 면접을 안 해가지고 몰랐어요. 올해는 좀 이게 성인의 어휘력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사람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휘를 좀 더 늘리세요. 그때 자기는 전공이 뭐라서라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는 먹히지 않는 익스큐즈예요. 그건 말도 안 되고. 어쨌든 그러려면 책을 많이 읽으시긴 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근데 지금 9월이니까 내년에 예를 들어 시험을 7월에 본다 치면 10달 남았잖아요. 10달이면 충분해요. 단어 넣는 정도는 진짜로. 왜냐하면 단어가 2개에서 3개는 있어야 문장 하나를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문장 6개를 만들면 답안이 하나가 돼요. 왜냐하면 한 문장은 보통 10초 이상 넘어가지 않으니까. 그러면 대략 1분 말하면 되거든요. 그거 미리 준비한다고 생각하시면서 좀 이렇게 많이 정리해 보세요. 그리고 제가 말을 자꾸 해보라고 그러시는 이유는 뭐냐면 읽는 거는 할 수 있거든요, 원래. 근데 읽어서 내 거로 내보내서 딱 그 데이터를 갖고 있는 사람이 확실히 잘해요. 이거는 저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작년에도 준비하셨던 분들 중에 이렇게 내보내가지고 정리한 것들 딱 갖고 가면 든든하고 시험장에 딱 갖고 가서 쭉 보고 문제 풀 거 풀고 살릴 거 살리면 뭐 이거가 뭐 초대박은 아닐 수 있어도 뭐 이것 때문에 떨어지지는 않으니까 그럼 됐죠 뭐. 그러니까 하여튼 그런 맥락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얘는 왜 이러니? 저로 가. 네, 하여튼 뭐 그런 방식입니다. 잠깐만요. 우리 잠깐 쉬어야 되나? 괜찮으세요? 지루하시지 않으면 그냥 가고. 괜찮아요? 한 10분 뒤에 제가 목에서 피 냄새 날 것 같으니까 10분만 더 할게요. 어쨌든 그래서 요 3개를 가져가세요. 그래서 이거는 완전 그냥 이론. 근데 이론서는 조금 과거의 영역이 많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옛날에 뭐 다니엘 벨 얘기를 하긴 해야 되잖아. 그런 얘기들 이제 있고 죽은 학자들 뭐 일하거나 이론으로 딱 정해진 거 딱 그게 주로 많고 지능정보사회에는 2년 전에 완전 최신이었던 가장 정보사회에서 가장 꼭대기에 있는 그런 얘기들이거든요. 제 생각 이거 다음 책이 안 나왔어요. 아직 여기서 정보사회학회 쪽에서 아마 그게 나오면 그게 1번일 텐데 아직 그게 안 나와서 이게 지금 짱이에요. 그러니까 이 책은 무조건 사서 보세요. 근데 아마 어려울 텐데 신경 쓰지 마세요. 상관없어. 알면 뭐하러 이거. 그러니까 알면 난 이런 것도 알고 있고 이렇게 해서 읽으시면 되고 모르면 이거 많이 모르고 갔으면 큰일 날 뻔했네. 이렇게 생각하시고 읽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얘는 제가 여기 계신 분들이나 온라인 들으시는 분들이 기본적인 지식이 어느 정도 되는지 모르므로 제가 아무리 백날 얘기를 해봤자 예를 들어 제가 영어로 막 얘기를 하는데 영어로 모르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막 그걸로 제가 그냥 높아심에 책 많이 읽으시라고. 책 많이 읽으세요. 이게 중요해요. 제가 보기에 이제는 뭐 어휘력이에요. 왜냐하면 문제를 내는 사람들은 어휘력이 기본적으로 있는 사람들이 많을 거 아니에요. 교수들이 내니까. 걔는 밥 먹고 책만 읽었는데 단원 많을 거 아니야. 근데 요즘에 보시는 분들은 워낙 영상 세대이기도 하고 요약돼 있는 걸 많이 보시기도 하고 대표적인 카드뉴스, 그 다음에 세 줄 요약. 요즘에 유튜브도 그 밑에 보니까 요약이 있던데요. 영상을 볼 필요도 없어요 이제는. 저만 해도 오늘 무슨 영상 보는데 15분짜리였는데 제목이 되게 이게 썸네일을 이렇게 낚시질 많이 하잖아요. 궁금해가지고 들어갔다가 딱 보는데 그냥 좀 지루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저 뒤로 이렇게 쭉 뒤로 밀고 있더라고요. 결론으로 정리해주는 게 있는지 정리해 주더라고요. 15분짜리 영상을 1분에 봤어요. 그러니까 그런 세상이어서 요즘 분들이 확실히 그 부분이 트레이닝이 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옛날 사람들은 전화번호 다 외웠대잖아요. 요즘 외울 필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그런 걸 비슷해요. 그러니까 그거는 멍청해졌다 이런 게 아니라 요즘 환경이 그걸 할 필요가 없으니까 아무래도 안 익숙하니 그 부분에 갭이 있을 수 있으므로 이런 거 읽으시면서 채우시라고. 끝! 자, 다음 거. 그래서 공부 어떻게 하시면 되냐? 얇고 넓게. 논문 파시면 안 됩니다. 논문은 제가 이거 한번 읽어보세요. 이렇게 제가 카페에 올려드리거든요. 온라인 카페. 그거 말고는 읽지 마세요.
그거 말고 읽으면 왜냐하면 그렇게 해서 논문을 읽으면 무슨 일이 생기냐면 모르는 게 너무 많이 나타나요. 그럼 또 거기서 또 막 자, 셰넌이 얘기한 수학적 모양에 대해서 한번 연구해 볼까? 막 이러면서 셰넌 안 나옴. 셰넌은 한 줄짜리로만 나옴. 이렇게 되는데 근데 그게 모르는 게 나오잖아요. 그럼 멈출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애초에 그 버릇은 들이지 마세요. 그리고 그냥 딱 정해진 것만 일단 먼저 보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DNA가 요즘에 저 용어를 정책으로 써가지고 그 국방에서도 저거 많이 쓰거든요. 뭐 DNA 스마트 군대 뭐 만드는 전략 뭐 이런 식으로 아예 공식 용어가 있어요. 근데 저 용어가 데이터, 네트워크, 인공지능 저거의 앞에 약자거든요. 데이터면 빅데이터, 그 다음에 네트워크면 인터넷, 그 다음에 인공지능이면 머신러닝, 딥러닝. 여기서 장담하는데 7문제 나와요. 저 단어 3개에서. 그러니까 왜냐하면 네트워크로 마누엘 카스텔 얘기할 수 있죠. 인터넷의 역사 얘기할 수 있죠. 컴퓨터 얘기할 수 있죠. 그다음에 인공지능 같은 경우에는 아예 앨런 튜링부터 시작해가지고 얘기할 수 있는 거 되게 많고 머신러닝, 딥러닝 다 얘기할 수 있고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빅데이터로 얘기하면서 그 플랫폼 기업 같은 게 이제 빅데이터가 중요한 거잖아요. 뭐 가명 정보, 뭐 무슨 뭐 이런 거 개인정보보호 이런 거 다 저기로 얘기하고 그래서 저기서 이제 나올 수 있는 거 많으니까 조 파트 많이 보세요. 그게 이제 밑에 나와 있는 빅데이터, 머신러닝, 딥러닝 등이 그 얘기예요.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맨 밑에는 지능정보사회라는 단어에서 조금 가까워지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아마 정보사회론 이해하시기는 좋을 거예요. 그래서 정보사회론 앞부분은 아무래도 옛날 사람, 죽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얘기니까 이걸 내가 왜 듣고 앉아 있어야 되지 뭐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는데요. 여기 있는 이론들이 바탕이 돼서 결국 지금이 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맥락으로 봤을 때 그냥 역사 공부한다 생각하시고 하시다 보면은 아 이게 키워드구나 라는 게 보이실 거예요. 그러면 그거 이제 잡아내는 거 정리해가지고 점점 이렇게 새가 집 짓는 것처럼 공부하시는 거가 맞거든요, 여기는. 여기는 콘크리트처럼 쫙 발라가지고 부어가지고 미는 걸로 공부하시는 분들은 처음에 고생 좀 하실 거예요. 네. 뭐 다른 방법이 있으시면 모르겠는데 전 모르겠고, 그래서 그냥 뭐 이렇게 요 단어, 조 단어, 요 단어, 조 단어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 UA가 나왔을 때는 예를 정의, 뭐 종류, 특성, 예시, 그다음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5개 정도가 정돈이 쭉 되시면 그렇게 했는데 안 되면요. 그거는 문제 푸는 방식의 문제거든요. 그럼 사지선다 고르는 방법은 나중에 훈련을 또 하실 테니까 그때 보시면 돼서 일단 기본서로는 이론 보시고 그 다음에 문제풀이는 저는 그냥 개인적으로 문제풀이서를 기본서 2 버전으로 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2개를 한 바퀴 돌리면 아 이제 웬만큼 이제 전장에 나갈 준비가 됐다. 그럼 막판에 내년 뭐 4월, 5월 때쯤에 특히 많이 이슈가 되는 얘기들이 있을 거거든요. 그리고 또 올해 말에 뭐 2022년에 뭐 사회는 어땠다, 2023년에 사회는 이럴 거라고 예상된다, 뭐 이런 데이터들이 있으면 그것 제가 다 갖다 드리고 같이 또 얘기 나눠야 되니까 이제 뭐 그런 것들 하다 보면 대충 흐름들은 맞춰져요. 그럼 그 다음에 이제 자기가 부족한 부분 잡으시면 되죠. 네, 뭐 그래서 커리큘럼은 이렇게 됩니다. 지금 이 말씀 드린 거예요. 그래서 이론서, 지능정보사회 이해, 그다음 문제풀이집 플러스 알파 뭐 이 정도 해서 알파가 이제 그 내년 한 4월부터 들어가게 될 내용. 저도 뭐가 들어갈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왜냐면 연말이 되면 그런 거 엄청 많이 해요. 뭐 트렌드 리포트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올해 기술에 뭐가 유행이었네 뭐 이러면 예를 들어 올해는 양자예요. 그러면 양자 컴퓨터 이거 막 해야 돼요. 더 하고 올해는 뭐 보안이었어요. 그러면 뭐 해킹이나 랜섬웨어 쪽도 조금 더 해야 되고 이렇게 힘을 줘야 되는 부분들이 조금 생기니까 그거 계기로 해가지고 한 번 더 건드리면 좋잖아요. 이제 그런 방법으로 준비할 예정입니다요. 어떤 흐름인지는 아시겠죠? 네. 그럼 뒤에 뭐 있는지 잠깐만 보고 쉬어도 되면 우리 잠깐만 쉴까요? 이거는 이렇게 정해져 이렇게 있군요. 9, 10, 11, 12, 1월까지 이론 플러스 심화 2월부터 6월. 이건 그냥 좀 러프하게 얘기한 건데 그냥 여기서는 이제 기본서 얘기하면서 뭐 더 연말에 나오게 될 얘기들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요새 이제 문제풀이랑 관련돼 있는 걸로 해가지고 이제 요라 드리는 걸로. 근데 제가 요번에 문제풀이집 만들었는데 저 작년에는 객관식으로만 다 만들었는데 그냥 저 요번에 주관식도 넣었어요. 주관식으로 쓸 수 있게 하는 거. 그래서 마지막에는 아마 한 2월부터 5월까지 하면 아마 문제풀이집 끝날 거거든요. 그러면 5월부터 한 6월 내지는 7월까지는 그러니까 객관식으로 된 문제를 주관식으로 바꿔놓은 게 제가 지금 파일을 만들고 있거든요. 그거 드리면 그거 주관식으로 쓸 수 있게. 그렇게 해서 가시면 아마 대략 되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출문제에 대한 언급을 할 건데, 잠깐 쉬었다 할까요? 네.
이게 이제 작년에 나온, 그러니까 올해 7월 중순에 나왔던 문제 중에 하나인데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4차 산업혁명 물어보는 거고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X하고 자 그러면 여기서 컴퓨터 ICT 기술을 기반으로 한 지식정보혁명이다. 이게 있고 그 다음에 모든 경계를 넘나드는 융합기술의 결과이다. 이거 있고 인공지능과 빅데이터의 연결로 기술과 산업의 초지능화가 강해진다. 미국이나 일부 선진국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다. 그러면 선진국 중심으로 진행. 이렇게 네 가지가 있잖아요. 지금 미주친 단어만 보시면 돼요. 여기서 예를 들어서 이건 제가 조금 오버하는 건데 어떤 경우가 있냐면 모든 경계를 넘나드나? 뭐 이런 식으로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모든이냐 아니냐를 갖고 문제를 내는 일은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런 거 이제 잡아내시는 게 이제 기술인 건데 이건 답 이거예요. 근데 이게 뭐냐면 얘 때문에 조금 낚일 수 있거든요. 근데 지금은 지식정보혁명이라고 가는 거면 안 돼요. 왜 그러냐면 4차 산업혁명은 아까 무슨 단어가 있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지능이라는 단어가 있어야 돼요. 인공지능 얘기가 있으니까. 이건 지금 3차 산업혁명이거든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약간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러니까 4차를 말할 때 얘기할 수 있는 건 4차 말고 1, 2, 3차가 선지가 돼서 걔가 답이 돼요. 저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냥 뜬금없는 얘기가 나오는 게 아니고 그 판 안에서 여기 있었던 애를 여기 있는 애다라고 얼레벌레 이렇게 연결을 지으면 이건 조금 지능적이에요. 제 기억에도 이거 1번에 있었거든요, 얘가. 1번은 보통 그런가? 이렇게 해서 넘어가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럼 끝까지 읽으면 보통 여기서 낚이거든요. 이게 일부 선진국만 되나? 근데 일부 선진국만 되죠. 인터넷이 깔려 있어야 되니까. 산업도 만들어져야 되는데. 그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보통 그런 것들 좀 조심하셔가지고 요거 답으로 쓰는 거, 요런 거 이제 훈련하시면 되는 거. 그거 좀 챙겨주시면 돼서 얘는 1, 2, 3을 가지고 이제 보통 물어보는데 1, 2는 잘 안 나와요. 이제 3이냐 4냐를 가지고 이제 물어보는 문제니까 요거 좀 챙겨주셔가지고 문제 풀 때 하시면 괜찮아요. 그리고 만약에 우리 문제풀이 할 때 공부하시면 되는 거는 이 문제에서 배울 수 있는 건 4차 산업혁명에서는 짚어야 되는 게 융합, 초지능, 그 다음에 뭐 일부 선진국 요 단원 이제 팩트로 공부하시는 거죠. 저라면 1번에서 헷갈렸다고 하더라도 3번에 초지능가 나왔으니까 아 맞다 여긴 지능이 없네 그래서 답 1번 썼을 것 같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방식으로 이제 문제를 푸시는 거죠. 뭔지 아시겠죠? 요렇게 문제 나와요. 근데 요거보다 문제가 아마 볼륨이 커질 거예요. 요즘 문제가 길어지는 게 추세예요. 요즘엔 문제가 길어지고 그 본문이 이렇게 보기가 많고 근데 주저주저거리는 말 다 필요 없고 그냥 핵심 단어 딱 짚으면 돼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 이제 잘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자 이거 같은 경우에는 다음 문제인데 이건 1, 2, 3, 4번이 딱 봐도 학자는 누구인가 그러니까 이건 사람 이름 고르는 거잖아요. 그럼 요때는 현재의 교육은 예전의 직업이나 기술로는 현재의 사회 변화에 적응할 수 없다고 주장하며 그러면 지금은 옛날과 달라라고 말하는 사람이고 미래 교육이 중요하다고 말하는 것을 강조한 사람은 누구인가 이랬잖아요. 그죠? 근데 이거 미래 교육을 강조했다라고 제가 이론서에서 말한 적은 없어요, 사실. 근데 이건 답이 2인데 2인 이유는 뭐냐면 이게 대신 1, 3, 4에 있는 사람들 공부하시면 다 누군지 알거든요. 근데 마크 포스터는 무조건 미디어라는 단어가 나와야 돼요, 이 사람은. 마크 포스터는 이 사람 미디어 말고 다른 얘기 한 적이 없어. 근데 여기 미디어라는 단어가 1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날려야 돼. 이게 제끼시는 거죠. 그 다음에 엘빈 토플러는 부의 미래, 뭐 제3의 물결 이런 식의 미래 얘기를 한 적이 있는 사람이거든요. 이 사람은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리고 3번에 앤소니 기든스는 감시사회라는 말 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민족주의라는 얘기 했던 사람이거든요. 이거 공부하시면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민족주의나 감시사회에 대한 코드라면 시선에 대한 얘기를 하든가 아니면 감시를 하는 권력에 대한 얘기를 하든가 아니면 민족주의라는 어떤 민족이라는 단어가 나와야 되는데 여기 1도 없죠. 그럼 그냥 날려야 돼. 그냥 하버마스 같은 경우는 아시겠지만 공론장이라는 얘기 했던 사람이거든요. 왜냐면 이 사람이 의사소통 행위이론이라는 거 얘기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그 선천적으로 이렇게 구순계 파열이라고 해서 장애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자기가 갖고 있는 그 성향 자체나 상태 자체가 다른 사람이랑 의사소통을 하기 물리적으로 좀 불편한 상태잖아요. 근데 다행히도 이 사람이 유년기나 내지는 이때 겪으면서 그런 부분에 별로 문제가 없는 상태로 뭔가 배려를 잘 받으면서 성장했나 봐요.
그래서 이 사람이 자기에 대한 이슈니까 그에 대한 공부를 막 열심히 하다가 결국에 의사소통에 대한 얘기하고 그래서 의사소통을 다른 사람들끼리 충분히 얘기할 수 있을 만한 판이 필요하다라고 얘기해서 결국에 공론장이라는 거 얘기했던 사람이거든요. 그럼 여기서 의견에 대한 얘기가 나와야 되잖아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그냥 날리는 거야. 이해 가세요? 근데 만약에 그랬는데 엘빈 토플러가 이 사람 말고 예를 들어 아예 생자를 모르는 사람이 나왔다 쳐도 이건 다 미번을 쓰시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모르겠으면 그땐 다 찍는 거야. 근데 다 찍는 문제 나올 수 있거든요. 정보사회로는. 그러면 그때 아씨 망했다 이렇게 생각하실 거 없어요. 야 이건 내가 공부했는데 이건 모르겠어. 그러면 다 모르는 거야. 1년 공부하면 그건 하실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때 조심하셔야 되는 게 두 가지 코드인데 하나는 난 이 단어를 본 적이 없으니까 난 이 문제 풀 수 없어.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그다음 두 번째로는 그러면 하나씩 한번 조져보자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하나하나 지어가면서 얘는 연관 있고 얘는 연관 있고 얘는 연관 있고 얘는 연관 있고 그러니까 얘는 뭐 감변 이런 식으로 푸시면 돼요. 이런 걸 이제 좀 트레이닝 하시는 거죠. 우리 하나만 더 해볼까요? 가파 같은 기업들은 뭐 저게 이제 구글 뭐 이런 거 얘기해요. 구글, 페이스북, 아마존, 애플 뭐 이런 거 얘기하는 건데 요즘에 이 단어보다 사실 멘타라는 단어로 더 바뀌긴 했어요. 왜냐하면 페이스북이 이제 모기업이 메타라는 단어로 바뀌었잖아요. 메타라는 기업으로 바뀌었거든요. 페이스북이. 모기업이. 그러니까 이 메타가 무슨 메타겠어요. 메타버스 할 때 메타겠죠. 그러니까 이제 얘네 메타버스로 가겠다는 거니까 가상세계로 가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가상세계와 관련되는 얘기로 또 얘기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거랑 붙여가지고 이제 연결하시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메타와 같은 기업들은 이라고 했으니까 이거 아니 메타래. 가파와 같은 기업들이라고 했는데 이걸 만약에 모르시겠으면 그냥 제끼세요. 왜냐하면 여기 지금 설명이 나와 있으니까. 이용자들 간의 상호작용을 쉽게 해서 가치를 만든다. 자, 여기서 핵심 단어는 얘입니다. 상호작용. 뭔가 왔다 갔다 한다는 거죠. 이건 다른 말로 얘기하자면 양방향이에요. 자, 이게 양방향이 됐어요. 이제. 그러면 그 다음에는 사용자를 비롯해서 서비스 제공자까지 다양한 참여의 중개자 역할로 옳은 것을 뭐 이렇게 얘기했는데 답이 이게 중개자는 아니에요. 이건 아마 이선지가 아니었을 거예요. 중개자 역할이라고 한다면 판이 있어서 이렇게 연결해주는 그 얘기잖아요. 이건 답이 공간이 답이어야 돼요. 왜냐면 판이어야 되니까. 공간이 이거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답은 이건 거죠. 멀티호밍은 현상 이름이고요. 공유경제는 어떤 상태예요. 그러니까 안 되고 이건 사람이니까 안 되는 거지. 애초에. 그리고 이건 뭐 똑같아. 이거 뭐 아마 중개 뭐 다른 글자였는데 아마 뭐 이상한 글자였어요. 저는 매년 그렇게 가가지고 복원을 하고 말겠어요. 이렇게 외우려고 해도 잘 안 돼요, 이게. 그래서 그냥 이 정도로 해서 문제 푸시는 방법만 아시면 되는데 올해는 플랫폼이 2개가 나왔어요, 문제가. 그러니까 뭐 워낙 뭐 요즘에 우리 플랫폼으로 많이 하잖아요. 그죠? 왜냐하면 오프라인으로 뭐 안 하니까. 그래서 요즘에는 뭐 전화해서 중국집에서 전화해가지고 짜장면 주세요 이렇게 안 하죠. 이렇게 다 배달의 민족으로 하고 뭐 이렇게 많이 하는 게 결국에 이런 사회적인 흐름이랑 연결되는 거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자, 그러면 요 다음에는 제가 선지는 안 달았어요. 근데 요런 류의 문제가 나온다는 건데, 자, 카스텔의 네트워크 사회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근데 보통 정보사회로는 틀린 것은을 많이 물어보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시면 쉽냐면 우리가 아는 내용이 나오는 거 틀린 거를 물어보는 게 나올 거야. 틀린 걸 물어본다는 건 4개 중에 3개 맞는다는 소리잖아요. 그럼 무조건 디테일 확인하라는 거고, 뭐뭐로 옳은 것은 같은 경우에는 용어 문제예요, 무조건. 그러니까 예를 들어 올해 같은 경우에 옳은 것은 뭐 나왔지? 뭐 그런 거 있죠. 뭐 최초의 개인용 컴퓨터는 뭐고, 뭐 그다음에 뭐 최초로 나온 건 뭐고, 뭐 이래서 뭐 IBM, 뭐 인텔, 애플 뭐 이런 거 하나 나온 거 있고 이런 식으로 용어를 꽂아주는 문제는 보통 옳은 것으로 나오고 이런 식의 문제는 보통 아닌 것으로 나오거든요. 이렇게,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여기에 있는 거, 여기에 있는 거, 요 맥락을 보시면 되는데, 자 카스텔의 네트워크 사회에서 얘기가 나오는 걸로는 완전 틀린 뜬금없는 단어가 하나 있었어요. 근데 문장은 되게 그래도 꽤 있었고. 근데 난도가 아무리 높아도 얘 이건 카스텔은 처음 듣는데 이게 아마 제 기억으로는 가상공동체라는 단어가 선제 나왔었는데 네트워크 사회에서 이 사람은 네트워크라는 어떤 연결에 대해서 물어보는 얘기를 하는, 그러니까 언급하는 이론을 말한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 얘기나 이런 집단 얘기는 안 나와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온라인 안에서 공동체가 있을 수는 있어도 뭐 가상 자아나 가상 공동체나 이런 얘기 안 해요. 그러니까 이거 이상한데 그리고 답 찍으셔야 돼. 얘가 답이 3번인가 그랬는데 1, 2, 4는 명확하게 조금 어려운 단어예요. 그리고 이거는 긴가민가한데 이런 거 있죠.
그럴 땐 긴가민가 하는 걸로 찍으시는 거거든요. 그건 또 나중에 연습하시면서 하시면 되고 사이버 공간의 자아에 대한 것은 아닌 것은 이라고 얘기하면 이거는 답이 뭐냐면 오프라인에서의 자아에 대한 설명이 답이에요. 얘는 기본적으로 이게 자아가 하나다 뭐 이런 게 답이었어요. 사이버 공간의 자아가 아닌 것은 할 때 뭐 단일한 자아로 어쩌고저쩌고 된다 이런 선지가 답이었는데 사이버 공간 자아 여러 개죠. 그러니까 사이버 공간에서 그 악플 다는 사람들이나 이런 거 보면 이 새끼 어떻게 생겼나 이럴 때 있는데 실제로 만나보면은 세상 순하게 생긴 사람들이 있거든요. 잘못했다고 고개에서 숙이고 있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건 완전 다른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설명해 주는 걸로 답은 보통 그렇게 나오죠. 뭐 마지막으로 컴퓨터의 역사에 대한 걸로 틀린 것은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올해 제 기억으로는 이거 처음 나왔는데 이건 컴퓨터가 뭐 예를 들어 이게 처음 만들어졌다가 이게 만들어졌다가 다음 이게 만들어져서 결국에 이게 되었다라는 어떤 흐름만 알고 계시면 단어 튀는 게 있거든요. 그럼 그거 그냥 다 쓰시면 돼요. 그래서 맥락상으로는 사회학, 그 다음에 뭐 학자들 얘기, 그 다음에 현재 많이 나오는 현상, 그 다음에 이론, 그 다음에 뭐 이런 컴퓨터 이런 것들이 주로 나오고 있고 여기에 플러스 알파 더 들어가면 인공지능 얘기가 나오는데 올해는 인공지능 문제가 되게 쉬웠어요. 말도 안 되게 쉬워가지고 올해는 뭐 그냥 뭐 빅데이터 인공지능을 이렇게 뭐라 해야 되지? 보기에다가 이렇게 네모에다가 이렇게 넣으면 되는 문제들 그런 게 주로 나와서 그렇게 막 어렵진 않았는데 글쎄요. 뭐 다 내년에는 어떨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것도 이제 들어갈 내용들은 이론 때 다 공부하고 이렇게 해서 그 이론으로 한번 쫙 깔고 문제풀이 한번 하고 그다음에 요즘 돌아가는 걸로 다시 한번 이론 정리하고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갈 거 정리하고 이렇게 네 가지 구다리로 이제 연결을 하면 뭐 대략 뭐 그렇게 흘러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러면 감사합니다. 이게 끝나거든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그런 거 공부하는 거 알려드리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정보사회는 말 되게 많아요. 왜냐면 텍스트가 있지도 않아. 뭐 어디서 뭐 제대로 찍기도 애매해. 근데 나는 어디서부터 해야 될지 모르겠어. 앞에서 얘기하는 거는 그냥 흘러가는 얘기니까 뭐가 핵심인지도 모르겠어. 이런 거. 그래서 요 과목 공부하실 때 뭐 좀 주의하시면 좋냐면 이렇게 암기 빡 잘하시는 분들 있죠. 데이터 딱 주면은 10장을 뭐 예를 들어 이틀 뒤에 외워서 할게요. 그러면 잘 맞는데 뭐 요것도 좀 하셔야 되고 저것도 좀 하셔야 되고 이러면은 씨발 뭐 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가는 경우 그런 분들이 진짜 애로사항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 우리나라는 뭐 문이과 이런 거 나눠주는 거로 보자면 약간 이과적인 성향을 갖고 계신 분들은 아무래도 시스템이 이렇게 좀 있어야 뭔가 잘 되잖아요. 그렇대요. 그래서 초반에 그런 것 때문에 고생 좀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12월까지만 한번 공부를 해보시고 이론을 근데도 이게 전반적으로 뭘 하는지 안 보인다라고 그러면 소질 없어진 거예요. 조금 냉정하게 말하면. 그럼 그때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되겠다라는 걸 이제 저랑 작전을 짜셔서 같이 하시던가 아니면 바꾸시든가. 그건 알아서. 저는 그래요. 그러니까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막 불특정 다수를 여럿이 모여놓고 여러분 하실 수 있습니다. 뭐 같이 해요. 저는 현실성 없다고 생각해요. 저는 되는 분들을 되게 만드는 게 목표거든요. 될 것 같은 분들을 잘 해가지고 빡 하는 게 목표니까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좀 똘똘하게 따라오실 분들은 아마 괜찮으실 거예요. 같이 공부하시는 거 나쁘지 않고 그 다음에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이 확실히 조금 처음에 좀 애로사항이 있어요. 근데 그것도 알 수 없어. 왜냐면 자기가 어느 정도 알고 있는지 모르니까. 그래서 아무튼 그렇게 정돈 잘 하셔가지고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얘는 어쨌든 요즘 사회에 도움이 되는 공부고 그래서 그거 오늘 돌아가셔가지고 하실 일은 여기에다가 색깔은 이걸로 흰색으로 일단 첫 번째 지능정보 사회 이해를 구입하세요. 사회의 이해 이게 출판사가 나남 출판이거든요. 요거를 일단 사세요. 얘를 계속 읽으시면 돼요. 어차피 저 이거 이론서에 요약하는 거 한 번 있어요. 저랑 같이 또 보시긴 할 거예요. 여기 있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4차 산업혁명 관련돼 있는 책을 좀 읽으시고요. 그러면 관련 서적. 근데 이거 최대한 넓게 설명해 놓은 거. 막 뭐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교육에 뭐 이런 거 안 돼. 그냥 4차 산업혁명 갖고 얘기한 거.
그리고 이게 4차 산업혁명이라는 걸 말한 사람이 클라우드 슈밥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 자체가 4차 산업혁명이라는 책을 쓴 게 있거든요. 근데 그 책이 재미가 없긴 없어요. 근데 그게 그냥 제일 노멀하게 개념이 나와 있긴 하니까 만약에 그냥 나 이거저거 모르겠고 나 그냥 진짜 오리진으로 시작해 볼래 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 사람이 쓴 책을 사세요. 그리고 그 책을 읽는 건 괜찮은 게 왜 그러냐면 면접을 보시다가 면접에서 그런 항목이 있어요. 감명 깊게 읽은 책이 뭐가 있습니까? 뭐 이런 질문 있잖아요. 그런 것도 읽고 얘기하면 되잖아. 저는 클라우드 슈밥의 4차 산업혁명을 어떻게 읽었습니다. 그러면서 거기는 이런 내용이 담겨 있는데 이거는 지능정보사회 이해로 연결되는 어떤 흐름이 있어가지고 잘 읽었고 나는 이 책에서 나온 어떤 기술들을 잘 갖춰가지고 뭐 어느 군에 도움이 되는 군무원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거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기승전 훌륭한 군무원이 되겠습니다라고 답하면 되거든요. 면접은. 어쨌든 그럴 때 이제 요거는 좀 올드하긴 한데 이게 2016년에 나왔어요. 그래서 거의 10년 돼가는 거라서 이거 너무 옛날 얘기 뒷북둥둥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저는 잘 모르겠어요. 될 수도 있어요. 얘가. 왜냐면 아주 기본적인 개념이니까 도움이 되실 수도 있어서 이 파트에서 나오게 되는 어떤 요소들, 기본적인 용어들 같은 것들은 아시면 아마 밑바탕을 까시는데 도움이 되실 수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 요거 있고 요거 준비해 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기본석 이렇게 쭉쭉 보시면서 그거 모르겠는 단어들이 있으시면 좀 이렇게 챙기세요. 왜냐면 기본서가 문장이 막 완벽하진 않으니까 그냥 읽으시면서 아 요게 요 얘기 말하는 거군 이라고 짚어지면서 그냥 쭉쭉 계속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돼서 스스로 요약도 좀 해보시고 정리도 좀 해보시고 이렇게 하면 좋고요. 초반에 너무 힘 많이 빼지 마시고요. 왜 우리가 이렇게 보면 되는데 이렇게 볼 필요는 없는 거예요. 왜냐면 그럼 지쳐요 무조건. 수험 기간은 어쨌든 1년이나 몇 개월 이상 가져가시는 거기 때문에 너무 초반에 의욕이 막 이렇게 되면 분명히 떨어지는 시점이 오거든요. 그럼 괜히 뭐 이래저래 꿀꿀해지고 이러니까 그냥 뭐 있는지 딱딱 챙기면서 앞으로 뭐 해야 될지 체크만 하시면 그러면 아마 수험생활 하시는 건 크게 어렵지는 않으실 거예요. 아마도. 그래서 저는 그 정도 이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어볼 거 있으세요? 네, 없죠. 보통 이럴 때 없어요. 뭘 물어보겠어. 처음 봤는데. 그죠? 그래서 저는 제가 작년에는 카톡 아이디 오픈했다가 제가 아주 죽는 줄 알았어요. 새벽 2시에 이제 문자가 오는데 막 늦은 시간 죄송합니다 이러면서 보내는 질문이 아무짝에도 지금 물어볼 필요가 없는 질문 있잖아요. 물론 그분한테 굉장히 중요하실 수도 있죠. 그래서 메일을 좀 이용하시는 걸로 하시면 될 것 같고 아마 카페랑 뭐시기냐 그 강의 설명하는 학원 사이트에 제 메일 있거든요. 토니호크 네이버 있는데 그거 이제 거기다가 이제 메일 저한테 주시면 제가 메일은 성심성의껏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대한. 네, 그렇게 해가지고 하시면 뭐 대략 되지 않을까 뭐 이 생각은 드네요. 그래서 조금 한 3달 공부하시고 한번 검토하고 뭐 이렇게 주로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근데 그거 하나만 너무 질문을 자주 주시는 거는 뭐 좀 그렇긴 한데 왜냐면 쓸데없는 질문도 있으니까 근데 그런 거 있잖아요. 이거 되게 궁금한데 물어보기 좀 그러니까 안 물어봐야지 이렇게 하시는 거는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냥 물어보세요. 만약에 그게 쓸모없는 질문이면 제가 빽하면 좀 아닌가 보다 그냥 이러면 되잖아요. 할까 말까 하는 건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연결해 주셔가지고 하여튼 올해 최대한 많이 붙는 걸로 군무원은 그렇게 많이 안 주는데요. 채용 인원이 그렇게 많이 줄어들지 않을 거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저는 민공 교수님 국가정보학 하시잖아요. 근데 민공 교수님은 워낙 이제 그쪽 필드에서 많이 실제로 업무 하시기도 하고 면접도 보신 적도 있고 경험이 많으신 분이고 저는 이제 완전 찍고 요약하고 이런 거 선수고 그다음 뭐 금정 선생님은 그러니까 심리학 하시는 선생님은 또 뭐 꼼꼼하게 이제 온화하게 이제 보는 게 있어서 아마 그렇게 조합은 나쁘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공부하시면서 궁금하신 거 있거나 그러면 얘기해 주시면 되고 또 뭐 말씀드릴 거 있지? 그냥 그 정도. 그래서 그냥 지금은 뭐 제가 뭐 아무리 말씀 많이 드려봤자 뭐 저는 정보가 있고 앉아 계신 분들은 없을 테니까 그냥 저 아는 얘기 하면서 그냥 가는 거니까 그런 건 별로 의미 없고 실전 한번 해보시고 하시면 아마 괜찮을 거예요. 이건
그 저는 정보직 군무원 괜찮다고 생각하는 게 뭐 정보사회론이 뭐 무슨 뭐 무당 과목이네 뭐하네 뭐 이런 사람이 있거든요. 멍청한 사람들이 그러는 거예요. 저는 진짜 똘똘하게 공부하시는 분들 중에서 그런 얘기하는 사람 잘 못 봤어요. 그건 지가 모르겠으니까 그런 거지. 물론 25문제 중에 한 5문제 정도는 엥? 이런 문제 나올 때 있어요. 특히 7급. 있긴 있어요. 근데 그거는 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내가 그동안 해왔던 게 다 바보 같은 짓이었어. 뭐 이렇게 하는 건 진짜 멍청한 짓이고 할 수 있는 것만큼 최대한 이렇게 하는 거지. 어쨌든 확실한 건 뭐냐면요. 딱 공부를 하러 가서 시험 문제를 딱 봤는데 다 알겠어. 이런 일은 없습니다. 그래서 조금 적응하셔야 돼요. 얘는. 그 부분은 있으니까 대비하시는 걸로 하면은 혼자서 그냥 열심히 꾸준하게 시중에 있는 기본서 보시면서 하시는 분들도 물론 그런 분들 잘 되는 경우도 많아요. 많은데 저는 이제 최대한 쉽고 빠르게 정리해가지고 이제 요즘 트렌드 요약해서 드리는 거를 위주로 주로 하니까 그냥 그런 자료 같은 거 써가시면서 같이 하시면 그러다가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물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시겠죠? 네. 그러면 진짜 감사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해서 끝나는 걸로 하고 그리고 다음 주부터는 아마 책 받으신 거랑 이렇게 하시면 그걸로 이제 진행하는 걸로 하고 아마 문제풀이집을 받으신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아마 택배를 같이 뭐 이렇게 온라인으로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 근데 문제풀이 질문을 지금 주지 마세요. 왜냐면 지금 어차피 그거 먼저 그러니까 특히 준비 여러 번 하셨던 분들은 문제풀이집 막 풀어보면서 이게 왜 이거냐 뭐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 계시는데 우리 문제풀이집 때 그거 그냥 시작해요. 그냥 지금은 이론대 충실히 하고 만약에 많이 준비하셨다고 하더라도 예를 들어 지금 전에 들었던 내용이랑 비슷할 테니까 좀 따분하다 싶으시면은 다른 과목 하세요. 전 그러시면 그러고 만약 우리는 문제풀이 좀 그거 하고 지금은 이론서를 좀 위주로 연말까지는 그렇게 90, 11, 12는 그렇게 가는 걸로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뭐 요 정도까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네, 명절 잘 보내시고 저희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그럼 전 여기까지. 안녕히 가세요. 네.